예,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는 항상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없는 드라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세장도 항상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차화정, 칠공주, 뭐 네. 4대 천왕, 요즘은 최근에 이제 빅세븐, BBIG 이랬는데, 자, 최근에 느낌이 약간 성장주가 저물고 가치주의 시대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 얘기를 하려면 금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금리. 예, 네. 금리가 성장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맞습니다. 그런 네. 뗄감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0.8위로 슬금슬금 금리가 좀 올랐대요, 요즘. 네, 경제에 공짜가 없는 게 예. 경기가 조금씩 이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네. 또 재정 투자도 뭐 지금 4분기에 이어서 내년까지 좀 확장적으로 지금 미국이 2조 5천억 달러 이상 풀 것 같으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좀 꿈틀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금리랑 그 장기 성장주의 어떤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네. 제가 금리와의 업종별 반응 개수를 한번 쭉 구해보니까 네. 성장주가 뭐 다른 업종보다 탁월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주의 어떤 밸류에이션, PR 이런 것들은 높여줄 수 있는 거죠. 리레이팅이 되어 가더라. 네. 지금 그렇게 돼 왔습니다. 이제 팩트죠. 미래 이익을 이제 현재로 보통 이제 할인하지 않습니까? 네. 할인하는 게 이제 주로 금리인데 금리가 낮을수록 그게 이제 더 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서 사실은 네. 이번에 이제 경기가 그나마 그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네. 사실은 뭐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금리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오는 건 아니죠. 네, 올라가는 단계에서 또 위기를 맞아서 지금 급격하게 내려온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금리 사이에서 움직였고요. 네. 2015년 말에 이제 연준이 처음으로 첫 단계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2016년부터 네. 옐런 때 올리기 시작했죠. 이어졌지만 네. 예. 여전히 장기 상황으로 보면 이제 저금리 상황이 지난 10년간 이렇게 지속됐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성장주는 뭐 지금 역사가 좀 깁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부터 성장주가 거의 10여 년간 주도주 역할을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확실한 성장주의 방점을 찍은 게 제가 볼 때는 2019년, 18년 말부터 19년부터 지금 코로나 이전을 포함해서 2020년까지. 우리는 뭐 사실 성장주 하면 최근에 뭐 네. 네이버, 카카오 최근만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글로벌 증시에서 보면 우리가 뭐 빵으로 불리는 주식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세계 흐름을 주도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주가 사실은 2018년 말까지만 해도 PR이 전체 시장 평균하고 비슷했습니다. 네. 15배, S&P 500 안에서 S&P 500 시장 전체가 한 15배 네. 남짓됐는데 기술주의 PR이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비슷했는데 이게 지금 25배가 됐고요, 시장은. 기술주는 지금 30배가 지금 살짝 넘었다가 최근 조정을 보여서 네. 뭐 고언절인데 그 정도로 2019년, 20년은 특히 기술주의 해였다. 기술주가 더 쏠림이 심했다. 가령 빵 같은 경우 보시면 2016년에 S&P 500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3, 4%밖에 안 됐거든요. 아마 12% 정도였을 겁니다. 네. 이게 지금 24%까지 2배로 거의 한 4년 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서 시총이 커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시장 전체 S&P 500 네. 전체 시장 중에 4분의 1이 이 빵하고 마이크로소프트 5개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한 4년, 뭐 특히 최근 2년, 또 특히 코로나19가 네. 터지면서 생긴 언택트 환경에서의 네. 다시 한번 또 주도주의 어떠한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월로 올수록 최근 분기로 올수록 기술주는 가파르게 더 올랐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기술주의 쏠림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은. 네. 증시기업원에 하늘까지 오르는 주식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뭐 미국의 뭐 대표 기업들 테슬라부터 해서 뭐
구글도 그렇고 국내에도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올라갈 때 정말 야 심하다, 과하다 할 정도로 정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네. 결국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금리, 그다음에 코로나의 언택 환경 이게 기술주들 특별히 국내 같은 경우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뒷배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 성장주의 랠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는 좀 지는 해인가요? 성장주는? 성장주가 언제 이제 퇴장할지는 모르죠. 네. 그건 뭐 시장만이 알고 있는데 좀 저는 뭐 주식 시장의 어떠한 뭐 주도주 말씀을 네, 이제 네. 조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만은 정확한 마켓의 어떠한 변곡점 또 주도주의 변곡점을 알수 없다.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예. 근데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이제 그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네. 책에서 예. listen the cycle, 사이클을 읽어라 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이클이 정말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조금 위험을 줄여야 될 때인지 이제 이런 사이클의 위치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을 주셨던 기술주, 메가테크,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뭐 핵심 주도주 역할을 한 주식들은 소위 빵류의 주식들은 마음 편하지 않다. 마음 편하지 않다. 결코 네. 마음 편하지 않다.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네. 조정 받았어도 그렇게 편한 환경 아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고 있다. 네. 이 종목군 쪽에. 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네. 너무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에서는 초과 수익을 누리기는 좀 쉽지 않다. 예. 뭐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음. 뭐 잠깐 누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잘못하면 수건 돌리기가 될 수 네, 있죠. 잘못하면 탈출을 못할 경우에는 음. 늦게 진입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네.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런 기존 주도주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비중이 크니까 지수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주도주가 뭐 기술주가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30%가 한 30% 빠지면 주가 지수는 한 10%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주식이 뭐 가만히 있거나 올라가더라도 시장 전체가 좀 무거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와 시장 전체의 흐름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지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가 올라갈 때 뭐 정말 주식 이것도 주식이냐 할 정도로 잊혀질 주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PBR이 와 옛날에 보면 뭐 벤저민 그레임이나 이런 분들도 자산 가치 한 대비해서 낮은 기업들 1배 미만 기업들 있으면 뭐 소위 뭐 밥 먹다가 떡 먹다가 산다 그랬는데 뭐 요즘 국내 기업들은 PBR 0.3배 0.2배 멀쩡한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기업들이 좀 부각받으면서 뭐 철강, 뭐 포스코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제 가치주가 좀 올라갈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조금 애매하죠. 애매합니까? 보는 네. 관점에 따라서 애매하다는 것에서 뭐 일단 긍정적인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네. 이제 바통이 바뀔 수도 있다. 체인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에 뭐 소비재 이런 게 이제 주도주였고 네. 반대쪽에 좀 이제 좀 중장대라든지 처지는 게, 뭐. 시클리칼 산업재, 에너지, 보험, 금융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언더퍼폼한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인데 문제는 현재 어닝 포캐스팅은 이번 3분기나 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주가 좋아요. 그렇겠죠. 네. 기술주는 이미 거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지금 거의 다 와 있고 회복했고 탄력 붙었고 그리고 네. 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정도는 아예 넘어갑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네. 올 1분기 수준을 넘어간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비기술주들, 넌테크 주식들은 개선은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하는 그러네요. 정도의 실적만 보면 되게 완만한 회복이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은 그렇다는 거죠. 네, 실제로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가치주 보다가 실적 안 나오면 또 의구심을 갖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기술주의 결함은 실적은 좋아지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너무 거고, 땡겨 썼다는 거고. 너무 쏠려 네. 있다라는 거고, 또 좋은 거를 다 알고 말씀하셨듯이 땡겨 썼다. 네. 미리 땡겨 썼다라는 게 이제 지금 부담이고, 넌테크 주식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데 너무 느리다. 네. 이 정도 개선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너를 못 믿겠다 잘. 느린 이유는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그렇죠. 수준으로 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매우 그 느린 걸음으로 지금 네.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양쪽 다 결함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의 논리로만 보자면 만약에 기술주가 급격한 조정을 보이면 다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주도주가 꺾이면 네. 다 안 되고요. 보통 주도주에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조정이 한 3단계로 조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네. 약세장이 네. 지속된다면 네. 첫 단계는 완만하게 한 10% 정도 빠지는 고점에서 지금이 그 단계고요. 네네. 만약에 약세장이라면 그 약세장의 첫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예.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인정사정 안 보고 급하게 빠집니다. 내가 경고했는데 왜 안 나갔어? 내가 그렇게 우스워? 그러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네. 건데 굉장히 무서운 하락이죠. 음. 이 주도주의 본격적인 이 하락 국면에서는 다 안 됩니다. 그렇겠죠. 뭐 네. 비주도주라고 뭐 모르겠습니까? 네. 리스크 오프 환경, 예. 위험 자산에 대해서 다 때려 파는 국면이고 또 시장 전체에 쇼트 주가가 빠지는데 베팅하는 공매도라든지 선물 네. 매도라든지 이런 알고리즘 매매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시장 전체가 매물이 그냥 부르고. 아사리판이 되는 거고요. 3단계는요. 3단계는 이제 L자형의 이제 다 빠진 상태에서 어. 그 다음 회복을 위한 바닥 다지기 국면이죠. 그래서 2단계의 이 주도주의 하락 국면이 있냐 없냐.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1단계 정도 와서 다시 이제 치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도주로서의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조금 흐르셨습니다. 아니면 또 빠질 수도 있고 네. 그 빠지는 단계가 과거에 보면 그렇게 빠지더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패턴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이 그 2단계냐 아니냐의 네네.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좀 시점이다. 네. 성장주의 시대는 저물고 가치주의 시대는 오는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그죠? 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조금 가치주의 쏠림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조금 덜 피해를 볼 거는 같은데 네. 어떤 가치주라든지 경기순환주라든지 이런 쪽이 하지만 그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주도주의 하락이 조금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위험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제일 좋은 건 선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기술주가 넘어갔는데 좀 발목 잡는 사이에 가치주가 좀 더 가지고 실적 나오는 역시 성장주니까 성장주가 좀 더 가지고 이게 바통을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착하게 가지면 좋은데 시장은 그렇게 착하지 않더라. 과거에 보니까. 네. 그러면 좀 믿었는데 뒤통수 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연말 연초에 기본적인 흐름이 장이 이렇게 뭐 무너지는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좋게 보시는 유망 뭐 섹터나 분야들 요거는 이제 앞서 우리가 성장주 가치주는 얘기하고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성장주에서도 관심 섹터가 들어갈 수 있고 가치주도 물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연말 연초 뭐 랠리와 함께 상승을 가정할 경우에 좋게 보시는 섹터나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쪽은 어디입니까? 뭐 제가 업무상 뭐 그런 데 대한 좀 공부나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글로벌 자산 배분을 그렇죠.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는 조금 결이 달라질 수는 있겠다. 주도주. 그래서 제가 종목은 안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게. 주도주의 결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지금 이 언택트 환경이라든지 지금 코로나19가 극복이 되고 백신이 나와서 이제 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인더스트리의 패턴은 지금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언택트 환경, 조금 더 좀 언비저블한 환경,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환경 이런 쪽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조금 최근에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뭐 인더스트리 4.0 자체의 정의나 특징이 기술의 융합이나 이런 그 서로 기술끼리 예. 서로 결합되고 새로운 산업을 또 만들고 뭐 이런 그 꿈틀거리는 그런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업들이 최근에 뉴스를 보면 해외 뉴스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생성되고 있다. 기술주들이 네. 예. 가령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교육, 금융, 뭐 환경, 그다음에 제조 분야, 재고 관리, 광고, 뭐 스포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이 접목되고 있어요. 기술과 혁신, 네, 언택을 그리고 접목하는 빅데이터, 기업. AI가 접목되고 네. 있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최근에 그런 뭐 우리 개념에서는 뭐 대형주지만 그들 개념에서는 중소형주, 네. 뭐 3조에서 5조 정도 시가총액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중형 기술주 많이 네, 중요한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술주들이 예, 예. 있죠. 그래서 시대 정신도 지금 기술의 융합과 인더스트리 4.0이 계속되고 네. 코로나19가 극복되든 극복 안 되든 언택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도 좀 그런 기업들에게 우호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훨씬 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약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는 글로벌 성장 중소형주 예. 저는 좀 그런 쪽을 좀 찍고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우리가 분명히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만약에 가치주적으로 판단이 났다고 해 성장주 다 버리고 가치주만 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같은 예를 들면 사양 산업이지만 새로운 변화를 접목하는 기업은 그 산업 안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시대 정신, 시대 변화를 읽는 기업을 찾으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투자를 해보면 뭐 아시겠지만 하나의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성장주가 가고 이번에 가치주가 뜨느냐, 연말랠리 있느냐 없느냐, OX로 답을 하기 어려운 게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특별히 올해 주식을 이끌어온 동학개미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판에서 또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어떻게 연말 또 연초 또 오래 살아남으면서 투자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